민족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아주 가슴이 먼저 뜨거워지는데요. 특히 최근에 한일 갈등에서 이제 우리 민족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이 민족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민족이라는 건 사실 근대의 산물이고 상상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 책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상상된 공동체라는 책인데요. 저희 B급 고전에서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민족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걸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 초판이 1980년대 초에 나왔으니까 벌써 35년 또 한 40년 가까이 된 책인데 여전히 좀 현재성을 잃지 않는 역시 이제 그 고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대에 다시 이제 보호주의 또 이 민족주의가 이제 그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 시의성도 충분히 이제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 정치적으로 이 활용되고 소비되어 왔는지를 이제 현장 조사 한편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우는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이 문헌 그다음 매체 그 인쇄의 이런 언어 이 부분에 대한 그 조사를 통해서 이걸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민족 개념이 뭐다, 양상이 뭐다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상상된 공동체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민족 개념보다 계급 개념이 더 앞서는 공산주의 국가끼리 전쟁을 했다는 거거든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략하고 중국이 또 베트남을 침략하고 계급 우선이 돼야 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민족 단위의 전쟁이 벌어지냐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고민되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흥미로운 것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상상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이 상상됐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를 또 이 책에서 잘 이해해야만 되는 거긴 하는 건데 민족이라는 개념은 상상됐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이션, 그걸 민족 또는 이제 국민으로 이해하는 이제 네이션은 그 예전에 막스주의자들한테는 참 이게 그 곤혹스러운 개념이 있어요.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각국의 프롤레타리아가 단결하지 않고 각각의 국가의 이익, 내셔널리즘에 이제 사로잡혀서 1차 세계대전 때 서로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기도 하고 또 그 아시아에서는 중국하고 베트남이 서로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인데도 또 이 네이션의 그 이익을 위해서 서로 또 이제 총질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네딕트 앤더슨 같은 이 사회주의자, 막스주의자한테는 참 곤혹스러운 개념입니다. 그만큼 이 내셔널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 국민적인 정체성, 이게 그만큼 이제 강하다는 거죠. 근데 막스주의자들은 그걸 설명을 못했어요. 왜 이 계급 의식으로 뭉치지 않고 왜 노동자들이 이 내셔널 아이덴티티, 국민적인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의 계급적인 그 대의를 포기하는지 그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앤더슨의 이 책의 흥미롭고 또 독창적인 점은 이 강렬한 이 국민적인 또 민족적인 정체성을 상상된이라는 말로 이걸 이제 풀이하려고 했다. 이게 참 그 흥미로운 점이고 또 오늘날까지도 이게 현재성을 잃지 않는 이제 그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19세기 말에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이 분열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들로 쪼개져 있다가 이게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이제 비로소 통일된 국가를 이제 만들거든요. 그때 이탈리아의 이제 정치가 중에 이제 마시모 다첼리오라는 사람이 아주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탈리아 국민을 만들어야 될 때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재밌는 그 이유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그러니까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존재해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첼리오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탈리아 네이션을 만들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앤더슨이 얘기한 것처럼 네이션이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이거나 뭔가 혈통이라든가 이런 데 기반을 둔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이 만들어지고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그 뜻을 굉장히 잘 전달해 주는 그 말인데, 제가 볼 때 그 네이션이라는 것이 상상된 공동체다라고 했을 때 상상된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발생적인 뭔가 토착적이거나 이 전례 대대로 그냥 똑같이 전래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다. 그거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다. 이 구성된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역사가 지나면서 이게 계속 변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네이션이라는 말에 그 네이션이 상상된 공동체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의미는 이 그 네이션이라는 것이 결국 근본적으로는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그 측면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 한국 네이션, 한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국 국민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또 초등학교부터 너희는 한국 국민이다. 한국 국민, 한국 민족은 이런 오래된 당군 할아버지부터 해서 뭐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서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정치 제도에 이제 참여를 해서 뭐 투표도 하고 또 입후보도 하고 이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더 이제 첨예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구성된 정체성이라는 의미에서 앤더슨이 이제 상상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저는 상상된이라는 말이 imagined community라는 말을 번역했을 텐데 저는 imagine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상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는 실체가 있는 건데 그것이 규정되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고 일정 정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 뭔가든 자연 발생적이든 혈통적이든 그 경계에 의해서든 이 묶어지는 그것은 있었는데 근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그것들이 이 정치적으로 자기 모양을 갖춘 이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민족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는 항상 혈연 공동체가 강조되는데 이 people, 네이션 개념은 엄밀하게 혈연 공동체만을 꼭 강조하지는 않아요. 혈연 공동체만 강조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점에서 이 상상된 것이라는 이 앤더슨의 용어는 사실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상상된 게 아니라 있었는데 그 있었던 것들이 자기 자리를 잡으면서 이 그 물적 조건, 이 산업 조건이나 이런 여러 조건 속에서 자기 이름을 드디어 이제 드러내는 그 과정의 일부이다 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실체가 없는 거냐?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건 분명하고 그게 상상된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실은 상상된이라는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일감을 들을 때 상상이라고 하면 그 픽션으로서 없던 것에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공동체 하다 보니까 그러한데 실제로 이 중세를 봐도 그다음에 노마를 봐도 이건 있었어요. 근데 다만 정치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개념으로서 자리 잡아 있던 것이 근세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민족 개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실제 고대 로마의 경우는 종족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겐스라는 말로. 종족이라는 말인데 이 종족들을 통합해 나갈 때 로마에서 내세웠던 것은 그 종족을 그 하위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개념을 갖고 들어왔느냐? 시민 개념을 갖고 들어와요. 키비스 개념을. 그리고 근세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제국하면서 똑같이 그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티즌십을 강조를 해요. 시민성. 시민을 강조하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묶어주는데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법적 대결을 갖고 있는 출생신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가지고 있는 이 소위 그 역사적으로 전통성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형성된 그리고 특히 언어적으로 형성돼 있는 이 문명의 그 단위가 가지고 있는 그 힘 혹은 무게, 두께, 깊이 뭐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까지 그 상생된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 책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대체제로서의 민족이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유럽을 분석할 때 유럽은 종교적인 공동체였고 이 종교가 말하자면 왕정 체제를 지지했는데
그 근대적 이성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종교적 공동체가 무너지고 종교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이제 왕조 체제가 무너지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대체제로서 민족 개념이 강력하게 나왔다 하는 거니까 분명하게 하나의 개념, 하나의 묶인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 원래부터 묶여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구성된 민족이라는 게 분명히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지한 책을 얘기할 때 저희들이 이제 사석에서 농담하는 게 있잖아요. 상상된 공동체가 맞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상중유사를 보면 당군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별 집안의 족보를 보면 그 일대조가 대부분 다 중국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족보만 보면 하나의 민족 의식은 아니었는데 말하자면 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상중유사의 단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의 상상된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정치학에서 모든 그 정치나 종교나 제도는 기본적으로 상징을 이용하고 그 상징에 의해서 A, B, 그다음에 넘어서 N까지 포괄하는 상징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죠. 이거는 뭐 고대나 현대나 중세나 근세나 다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심지어 야구나 이 프로축구 경우도 이 부분들인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삼고 싶어하는 분은 앤더슨 개념으로 하는 것들은 그것이 단순히 구성된 형태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경제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도 지금도 이것에 시달려요. 민족으로 가든 조그마한 경제 지역으로 해서 지역 감정으로 가든 뭐 어느 쪽으로 가든 이 부분에서 그 앤더슨의 시각이 설득력 있는 이 망원경인가 현미경인가 이 부분은 좀 의심스럽다. 진 교수님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앤더슨 책에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용어 번역 문제부터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제 네이션을 민족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국민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은 네이션은 국민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네이션이 그 민족이라는 말은 사실은 요즘은 네이션이라는 용어보다 그 에스니시티라든가 에스니 또 이제 에스닉 그룹 이런 용어에 이제 해당하는 말이 민족 아닌가 싶습니다. 이 네이션 스테이트에서 네이션을 가리키는 말은 사실은 민족이라기보다는 국민을 가리키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구성하는 그 하위 단위의 어떤 집단들의 명칭으로 쓰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가령 이제 중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중국을 만약에 우리가 민족 국가다라고 얘기하면은 도대체 중국 민족이 누구냐? 누가 중국 민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민족 국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중국의 주류를 이루는 한족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을 한족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중국 공산당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중국 공산당은 이 중국이라는 다민족 국가를 한족 중심의 그러니까 이 공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온 그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으로 통합시키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이제 그 지도부를 형성하는 사람들도 이제 대개 한족 그 출신들이고, 근데 우리가 중국을 국민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중국은 한족의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한족을 비롯해서 만주족이라든가 위구르족이라든가 티베족이라든가 조선족 같은 다양한 민족들이 구성해서 이룩한 그 국가지, 이거는 민족 국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말은 어떤 네이션 스테이트의 그 정치 공동체의 하위 단위를 구성하는 말하자면 문화적, 혈연적인 그 공동체를 가리키는 명칭이 이제 민족이고, 당연히 그러니까는 네이션 스테이트를 구성하는 민족의 어떤 토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특수성은 뭐냐면 네이션 스테이트의 국민을 구성하는 그 민족적인 토대가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이게 너무 동질적이고 너무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중국 같은 나라도 수십 개, 수백 개의 민족들이 국민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한 90% 이상
예전에는 한 99%였다. 그러면 지금은 한 90% 이상이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이 한민족이 한국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 이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 되려면 뭔가 광대뼈도 나와야 되고 머리도 검어야 되고 한국어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더 나아가 본관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야 이 한국 국민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대의 산물로서 민족은 민족 국가라는 걸 상정하고 있고 그게 가능한 것은 이제 유럽을 이렇게 분석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앤더슨의 이야기도 중국이라든지 미국으로 바꿔서 분석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책이 우리한테 주는 그 시사점, 그러니까 민족이 상상됐다 할 때 구성된 민족이라는 것이 가능한 건 뭐냐면 인쇄 자본주의가 이것을 강력하게 촉진했고 결국 해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쇄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굉장히 발달한 인쇄술에 따라서 신문가, 특히 이제 신문이 되게 중요하고 문학 작품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민족 의식을 공유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 신문, 인쇄, 책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제 영어로 하면 퍼블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출판한다고 하는데 출판한다는 말의 더 영어의 의미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지식을 확보하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출판 인쇄가 민족하고 왜 연결돼 있느냐? 사실은 이 근대어의 이 발전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 언어가 발전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네덜란드, 스웨덴어 이 언어들이 이제 자기 고유의 독자층을 확보하고 자기 공동체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 이 공동체는 같은 생각, 같은 느낌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그 매개가 언어이고 그 언어를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인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 공동체라는 것들도 계속 분해해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계기이고 특히 정치적으로는 그게 민족이라는 개념과 국가 개념이 묶여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을 만들어주는 그 기제로 작동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족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과연 이 민족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국가, 민족 국가는 기본적으로 분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본이 세계화되면서 이익을 독점하면서 국가가 더 이상 분배 역할을 못하면서 결국 제국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상된 공동체는 근대의 산물로서 민족 개념을 얘기했다면 지금 이렇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 또 자본이 세계화된 시대에 민족은 과연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의 측면에서 보면 네이션이라는 아이덴티티가 해체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네이션 단위를 넘어서는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시도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이 상상적인 또 상징적인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으로서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내셔널 아이덴티티라는 게 아마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만 첨가하면 한 언어가 없어지면 내션도 없어져요. 말이 없어지면 기억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그 언어가 계속 존재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 끊임없이 과거를 소환하고 현재를 소환하고 자기 고향을 소환하고 자기 그 아는 친지를 소환하고 이 과정이 있는 한 그 이 언어와 민족은 같은 어떤 그 공동체로서 이렇게 이 짝으로서 같이 묶여가지 않겠냐. 네, 이제 5개가 만점인 책갈피하고 한 줄 요약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책갈피 5개 드리겠습니다.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력 있고 충격적인 책은 없다. 이거 한 줄 요약한다면 이제는 민족들의 국가가 돼야 된다. 민족 국가는 억압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책의 앞에 그 인용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디포 인용이죠. 그들의 딸들은 그들의 부모 마냥 물란한 욕정으로 모든 민족을 받아들였다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책갈피 4개 반 주겠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하자면 민족 이퀄 국민을 넘어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이 늘 뜨거워지는 민족이라는 그 이 개념을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된 공동체로 민족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